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요, 중간고사가 끝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해야 할 오답 분석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답 분석의 정석 1단계는 바로 오답 체크입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것이 오답 체크라고 설명을 했고요. 찍어서 맞춘 문제도 오답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문제 틀린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방법도 달라지겠죠. 첫 번째, 배운 내용인데 공부할 때 빠뜨렸다.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공부는 했는데 시험 시간에 생각이 안 났다. 역시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부했고 내용도 기억이 났는데 문제의 적용을 못 시켰다면 문제풀이 훈련 필요하겠고요. 문제 잘못 읽고 계산 실수가 있는 단순 실수였다면 시험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부족 또한 시험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2단계는 시험 과정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동기를 얻기도 하는 만큼 학업량이나 계획과 실행, 컨디션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량에서는 시험 준비 기간은 충분했는지, 또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임했는지가 있겠고요. 계획과 실행 파트에서는 과목별로 공부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디션에는 시험 당일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심하지는 않았는지,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라는 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는 2가지 니즈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필요해서 아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미분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느껴서 미분을 공부하는 친구는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공부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하진 않아요. 2번째로는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하게 뭔가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구는 이 2가지에서 나온다. 필요 또는 호기심.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의 지적인 욕구고, 이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알아나가는지를 체득하는 게 공부의 과정이죠. 이게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 3000년에서도 꾸준히 연결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약간 하나가 추가된다는 거. 왜? 얘들이 잘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를 서열을 매겨야 되는데, 그 서열을 뭘로 매기냐 하면 시험 점수로 매겨. 그래서 뭐가 또 별도로 필요하냐면 시험 공부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형식의 내신이든 수능이든 오지선다 선택형이 주가 아닌 시험은 주관식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 미분이 뭔지 설명을 해봐. 그러면 그걸 쓰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아이들마다 미분을 바라본 자기 관점, 자기가 공부해온 과정을 그냥 쓰게 되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중심으로, 쓰임을 중심으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이 그걸 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구조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미분이란 걸 배웠을 때 줄 세우기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과 달리 호기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아니라겠으니 뭐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 과정에 의해서 뭔가를 공부한 다음에도 또 한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익히고 시간 안에 그걸 풀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배웠는데 빼먹었냐 아니면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났냐 애매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했냐 실수였냐.
사실은 시험에선 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만 감점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선택형은 얘가 이걸 실수한 건지 몰라서 틀린 건지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어. 그래서 진짜 실수로 접촉사고 낸 거하고 음주운전한 거하고 처벌이 똑같아. 그냥 아웃이야. 모르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과정이나 틀보다도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평가의 형식에 맞춰서 득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 학업 역량하고 득점 능력은 별개다. 그 이제 여기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체크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 주로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 하면 득점 능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현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 기간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래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는 바로 뭐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이 득점 능력 향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위주로 기출 위에 어떤 것도 보지 말라. 방학 때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학기 중에는 실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 들은 거 복습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학교에서 배운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시간 안에 득점을 할 수 있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는 득점 능력을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야 우리 시험 공부하자 이런 경우는 없어. 그냥 진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위주로 진도만 나가 알려주거나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에만 초점이 있지 득점 능력까지는 공교육이 가르쳐주진 않아. 그럼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데 사교육도 대부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6회 완성, 8회 완성을 해놓고 첫날부터 만약에 득점 능력 위주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죠. 강의를 합니다, 위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실전이라든가 이 연습을 일부 시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한 7, 80% 정도는 본인의 역량보다 실력보다 득점 능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그지 같은 선택형 시험을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토론하고 발표하고 막 쫙쫙 해가지고 막 정말 좋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 그러다 느닷없이 중1, 2학기부터 갑자기 시험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중1, 2학기 때 시작해서 중2, 중3 요거 거치고 이제 바로 대입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고1 내신을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엄마 세대나 그 윗세대보다는 이 득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수생이 솔직히 고3보다 유리한 이유는 개념은 뭐 이미 똑같아 다 배웠어. 근데 결국은 재수하는 기간 내내 무슨 연습에 초점이 두어져 있냐 하면 득점 능력 향상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오답 체크 다 좋은데 포인트,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뷰 포인트를 바꿔야 돼. 우리가 기말고사를 실제로 잘 보려고 하면 실력이 있다.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실전 능력, 득점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공부는 기출 위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 기출을 어떻게 잘 풀 건지에 대한 기본적 전략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숙달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한 챕터를 공부했으면 얘가 시험으로 어떻게 외화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몇 분에 몇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애들이 공부할 때도 이 피드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2배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험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될 노동 강도는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전히 노동 집약, 어른들도 노동 집약이잖아. 뭐
뭐 대선 꼭 공약이 뭐 52시간제를 없애냐 마냐 이런 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더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저기 미래 세대는 이제 이 선택형 따위의 시험이나 상대평가 대신 이런 게 없어질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있는 구조 내에선 득점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권은 개념 공부가 돼 있어. 그래서 오히려 실전 연습을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도 개념이 잘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개념을 어느 정도 70%쯤 이해를 했는데 득점 능력이 떨어지니까 70% 이해한 내용을 결국 점수로 하는 건 그거의 70%밖에 안 돼. 그래서 50%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개념을 60% 정도만 인지를 하더라도 득점 능력을 향상해서 득점 능력을 90%까지 올리면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 내신 구조의 모순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적이 좀 안 되는 친구일수록 공부의 어떤 패턴을 최상위권과는 달리 가야 된다.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적용하는 걸 하면 안 되고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가 뭐 방학 때처럼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을 땐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출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전형으로 얼마 안 남은 기말을 대비해야지 중간에서 생겼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개념 위주로 정리하는 건 방학 때 하고 아니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명확히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 정리와 틀 잡는 걸 가성비를 높게 한 다음에 실제 득점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사들도 똑같잖아요. 셰프들도 뭐 양파가 어떤 요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배울 거 아니야. 배우고 써는 방법도 다 배워. 근데 이게 이제 최고의 셰프가 되면은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정해진 시간 안에 연습을 해야 돼. 꼭 양파가 이렇게 쓰임새가 알아요. 해봐. 그랬더니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 학기 중에는 실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늦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학기 중에 실전 위주로 안 가려고 하면 방학 때 개념을 끝내놨어야 된다. 이제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시험 준비 기간은 충분했나? 그랬을 리가. 당연히 없죠. 시험 기간이 충분한 친구는 10%가 채 안 됩니다. 당연히 더 늘려야 되는 거 당연히. 저건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공부했나? 당연히 그랬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계획과 실행을 했나?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저는 간단해요. 기말고사까지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를 10번 본다. 계획이 같은 내용을 10번. 그렇지. 내가 아는 시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리고 범위가 뭐 엄청 넓어가지고 무슨 수원 수투를 동시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꼴랑 해봐야 그 2단원이죠. 챕터로 치면 2단원 정도의 개념과 내용이야. 그러니 저는 무조건 확보를 일단 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의 문제는 약간 다르죠. 컨디션의 문제는. 저는 이제 긴장감이 있으면 컨디션은 극복할 수 있다. 내신은. 왜? 수능처럼 1년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한 달 정도 자기가 뭐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간에 목표의식을 명확히 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걸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오답을 많이 만들어낸 중위권, 중상위권 이 정도 친구들은 오히려 계획이 단순해야 된다. 뭐 그냥 최근 3년간의 기출을 10번 본다. 심플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했냐 안 했냐만 체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심리적 요소나 복잡한 의지를 끌어들이는 순간 굉장히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마치 무슨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뭐 심리적 문제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걸 끌어들이면 단순한 겁니다. 기말을 잘 보려면 기말고사 범위를 시험으로 외화된 형태를 반드시 난 10번 반복하고 시험 보겠다. 뭐 단순한 목표가 맞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문제도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의지를 끌어오면서 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긴장감과 강박관념, 약간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정도에 의해서 그걸 루틴하게 진행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달성 확률이 높아진다.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등학생 때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 가서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지금까지 내가 6년 동안 공부 그냥 하고 뭐 학원 다니는 정도 하고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 본 게 처음인데 좀 그런 데서 득점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이 부모님도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연착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등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1등은 그게 된 애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인류 역사로 위대하신 인물들이 있잖아. 뭐 예수도 있고 뭐 부처님도 있어. 근데 처음 불교를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처럼 아니 부처님처럼 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연착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통과 의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내가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단 하나의 그 루틴을 반복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솔직히 뭐 양파를 잘 써는데 방법이 어딨어? 연습. 그 해봐야 돼. 하다 보니 자기 요령이란 게 생기거든요. 목표는 단 하나야. 최근 3년의 기출을 10번 본다. 뭐 이거보다 심플한 건 없지. 그리고 사람이 이제 기출을 10번을 보다 보면 이건 모르는 거네? 내가 안다고 생각. 그럼 그걸 궁금하니까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가능하면 과제를 단순화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복잡하게 막 심리학적 용어까지 동원해 가지고 의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된다. 그냥 정말 심플한 것만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이 방송을 중학생들이 보게 되면 중1, 2 때 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중학교 대신은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잘 볼 수 있어요. 너무 범위도 작고 시험의 난이도가 쉬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연습을 하려면 저는 뭐 학원을 활용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학원을 우리가 중학교 2, 3학년 애들이 다니다 보면 매주 단원 평가 같은 걸 봐요. 근데 이 시험은 준비하고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한 달치를 모아서 월말 평가를 보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막 반조정한다고 협박해가지고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럼 분기별로 보거나 월별로 보는 시험은 반드시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입장에서 1년이나 2년이나 뭐 빠른 경우는 3년을 선행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선행하는 내용을 한 달치나 석 달치를 모아서 보는 시험을 보려면 석 달 전에 봤던 걸 까먹었겠지. 그럼 반드시 시험 준비를 해야 돼. 이 과정을 철저히 준비라고 본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습이 되는 거예요. 지나갔지만 개념 들을 땐 알았잖아. 까먹었어. 얼핏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의 그 한 권 전체를 시험 학원에서 본다고 했어. 그러면 그 원 한 권 전체의 거를 석 달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앞에 거 까먹었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 체크해보고 곱셈공식 확인하고 방정식 다시 정리한 다음에 수능 기출, 내신 기출 아니면 뭐 센이든 자기가 했던 교재들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까먹은 걸 되살려야 되고 이걸 시간 안에 풀려면 이렇게 이 속도로 해야 되는구나. 얘를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공교육에서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 중학교 시험은 그 연습이 없어도 잘 볼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착각하는 거죠. 나 학교 내신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고1이 돼서 된소리를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학원을 다니면서 돈 내고 우리가 익혀야 될
이 득점 능력의 향상에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봅니다. 단원 평가 또는 분기별로 보는 평가, 이런 시험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분기 평가는 솔직히 중학생들 입장에서 못 보면 반 내려가 이런 것도 걸려 있잖아. 그러면은 한 달간 공지가 됐어. 그럼 내가 한 달간 얘를 차근차근 준비해 봐야지.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넓은 범위의 시험을 한 달 정도 계획을 갖고 준비해 보는 연습을 돈 내고 학원 다니면서 해봤어야지. 그게 되게 중요한. 근데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한번 해서 우리가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기말을 할 때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60점을 받는 게 목표, 아니 70점을 받는 게 목표야. 그러면 개념을 100을 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개념을 70 정도 하고 득점 능력을 90, 80, 아니면 개념을 80으로 하고 득점 능력을 90, 60. 아는 거라도 다 맞추겠다.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그 개념을 아는 거하고 득점 능력으로 얘를 얼마나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개념을 좀 확장하면은 얘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맨날 개념만 제대로 하다가 득점 능력이 제로인 상태로 시험은 개망해.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죠. 아는 것도 못 맞추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3 돼가지고 수능이란 걸 하려다 보니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해일이 몰려오는 범위에다가 얘를 차근차근 개념을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1년으로 부족해.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의 그 그지 같은 내신 상대평가와 선택형 위주로 돼 있는 이 후진국형의 그 시험을 극복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선진국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너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표현하고. 그지, 얼마나.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교복을 입혀놓더니 60년대로 돌아가는 거지. 야, 일단 이거 빨리 시간 안에 풀어야 돼. 이렇게. 그 우리 부모님,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너 우리 아들이랑 손자들을 잘 먹이는지, 김치찌개를 10분 안에 얼마나 잘 끓이는지 확인해 볼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저기 할 건지 빨리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다른 문제다라고 좀 판단하셔야 된다. 절대로 1등급 애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1등급은 이미 그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보통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1등급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학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너희가 이런 뭐 범위에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다 알려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돼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에는 초등학교부터 그게 일반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설마 얘들이 그걸 안 하고 왔겠다. 뭐 바보도 아니고 시험을 시간 안에 어떻게 잘 보는지를 모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폼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진짜 FM대로 수업을 하세요. 개념이 뭐고. 요즘은 또 할 게 많아졌어. 미분의 역사가 어떻고 쓰임새가 어떤지도 알려줘야 되거든. 옛날에는 야 풀기만 해 이거면였는데, 그거에 학원은 멋지게 강의를 해야지. 와, 우리 선생님 짱이야, 학교 선생님보다 나아요,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갔는데 첫날부터 얘들아 이거 5분 안에 풀려면, 이렇게 하면 인기가 없다니까. 그러면 수강생이 떨어져요. 우리 선생님은 수업은 안 하고 뭐 이상한 거만 알려줘. 그만둔다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나 자기가 멋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거 중간고사 할 때도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꼭 보고 보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한테 이 범위 내에서 주요한 단어는 뭐고, 킬러 문제가 주로 나오는 단어는 어디고, 그거를 내가 다 맞추기 위해서 애들이 까먹을 만한 걸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안 까먹게 하려고 쪽지 시험을 매번 본다. 빵꾸 뚫어서 맨날 빈칸 채우기를 한다. 아니면 일일 테스트를 하고 알 때까지 집에를 안 보낸다는 등, 뭐 그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정말 그 선생님이 득점 능력까지 배려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럼 거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교재의 구성에서도
애가 굳이 기출문제만 안 보더라도 그 선생님 교재 자체가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어.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잖아. 그럼 걔는 그 선생님 강사가 시키는 걸 숙제만 다 해가고 계속 테스트하고 일일 테스트 통과하고 재시험이 필요하면 보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편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전적인 득점 능력 확보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꼼꼼하게 강사가 체크하는지, 아니면 안 하면은 페널티가 엄마 대신에 닭달까지 해주는지, 뭐 그런 것까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원은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교육은 가르치는 거고 서비스의 핵심이 뭐야? 엄마와 아이가 악다구니 하는 거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지. 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에서 이제 어떤 게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